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29. 전유후유 불균형을 예방하는 수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직후부터 아기와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지낸다. 2. 신생아 시기에 매번 한쪽당 15분 이상 충분히 먹이고 나서 반대쪽을 먹인다. 3. 수유 후에 남은 젖이나 먹지 않은 쪽 젖은 유축한다. 4. 수유 중 너무 일찍 잠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깨워서 먹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유 후 남은 젖을 짜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엄마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경우에 수유 후에는 남은 젖이나 먹지 않은 반대쪽 젖을 짜지 않습니다. 그래야 전량이 아기 요구량에 저절로 맞춰지고 전유후유 불균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에 이어서 이미 생긴 전유후유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유후유 불균형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대처합니다. 즉, 젖을 충분히 비우지 않아서 지방이 적고 상대적으로 유당이 많은 전유를 많이 먹은 아기가 녹변을 보거나 먹을 때마다 묽은 변을 지리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고 뱃속이 부글거리고 불편해서 보챈다면 제일 먼저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기가 잘 못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4주 이내 신생아 시기에는 열량이 낮은 전유만 조금씩 먹고 변을 너무 많이 지리고 유방을 충분히 비우지 못하면 전량도 줄고 체중이 잘 늘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유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생아 시기를 지나 유축 등의 이유로 전량이 너무 많으면 변은 지려도 수유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기가 잘 자라거나 오히려 체중이 너무 빨리 느는데 이 경우는 유당 과다라고도 합니다. 전량이 너무 많아서 아기가 양껏 먹어도 앞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럼 전유후유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잘못 자라는 아기는 유방을 충분히 비우기 위해서 수유 시간을 늘리면 종종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한 번 젖을 먹일 때 적극적으로 깨워가면서 한쪽당 15분 이상, 20분까지도 오래 먹이고 매 수유 시마다 양쪽 젖을 모두 충분히 먹여야 합니다. 반면에 전량 과다가 주 원인인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한쪽씩만 먹이거나 한쪽을 충분히 먹고 반대쪽을 남길 때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짜서 전량을 서서히 아기 요구량에 맞게 줄여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유 전에 젖을 조금 짜고 먹이기도 하지만 전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젖을 짜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유 후에 젖을 짜서 전량이 너무 많아진 경우는 하루 총 유축량을 매일 20cc씩이라도 서서히 줄여서 유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변을 지리고 배가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젖이 부족한 엄마가 유당 과다로 잘못 생각해서 한 번에 한쪽 젖만 먹이고 심지어 그 다음번에도 유방이 다 비워지지 않았다고 아까 먹인 쪽만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젖이 부족한 경우는 전유건 후유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배고파할 때마다 매번 양쪽 젖을 모두 충분히 먹이고 모자라면 전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보충 수유도 해야 합니다. 아기는 배를 곪고 있는데 엄마가 후유를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아기를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이렇게 해도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물변이 계속되고 아기가 보챈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30. 전유후유 불균형을 해결하는 수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기의 성장을 제일 먼저 확인한다. 2. 계속 수유 전에 젖을 짜내고 먹인다. 3. 잘 자라지 못하면 수유 시간을 늘리고 매번 양쪽 젖을 모두 충분히 먹인다. 4. 잘 자라면 매 수유 시
한쪽 젖만 먹일 수도 있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